72세 이후 11년 당신은 이렇게 죽습니다. 여러분, 3분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20년간 노인주택을 연구한 김민정 교수입니다. 작년 겨울 제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우리 엄마가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3일이나 지나서 발견됐대요. 82세 할머니였어요. 혼자 사셨죠? 건강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집에서 지내시다가 화장실에서 넘어지셨대요. 전화기는 거실에 있었고요. 3일 동안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이게 통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잠깐 영상 끄지 마시고 이것만 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3가지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숫자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72.5세 건강수명, 83.5세 기대수명, 11년 지옥 같은 시간. 무슨 뜻이냐고요? 여러분은 평균적으로 72.5세까지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의학 기술 덕분에 83.5세까지는 살아야 합니다. 그럼 그 중간 11년은요? 남의 손 빌려서 기저귀 차고 침대에 누워서 극단적으론 와상 상태로 살아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11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좋아요 누르시고 집중하세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제가 90년대 후반 일본에서 유학할 때예요. 매주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70대 아들, 90대 어머니 살해, 80대 부부 동반 자살, 50대 며느리, 시어머니 방치 사망. 처음엔 일본 사람들 참 잔인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기사를 파헤쳐 보니까요. 이런 순서였어요. 1단계 부부 중 1명이 쓰러짐 뇌졸중, 치매. 2단계 배우자가 23년 돌봄 배우자 먼저 사망. 3단계 자녀 배우자가 돌봄 6개월 1년 후 이혼. 4단계 자녀가 회사 그만두고 부모 돌봄. 5단계 510년 후 비극적 결말.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식한테 짐대기 싫어서 요양원 가야지? 천만에요. 요양원은 이미 건강 잃고 나서 가는 곳입니다. 너무 늦어요. 자, 이제 진짜 충격적인 통계 보여드릴게요. 2023년 통계청 자료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 213만 명. 낙상으로 사망하는 노인 연간 2,500명. 그중 집에서 발생 70% 1,750명. 발견까지 걸린 시간 평균 18시간. 18시간이요, 여러분. 아침에 넘어지면 다음날 새벽에나 발견돼요. 그 사이에 대부분 돌아가십니다. 더 끔찍한 건요. 집에서 고독사하는 노인이 연간 3,000명이 넘어요. 하루 평균 8명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는 순간에도 누군가의 부모님이 집 바닥에 쓰러져 계실 수 있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3살짜리 아기를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할 수 있나요? 당연히 안 되죠. 위험하잖아요. 맞아요. 위험하죠. 그럼 80세, 90세 부모님을 집에 혼자 두고 출근하는 건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위험해요. 근데 왜 우린 아기는 걱정하면서 노인은 방치하나요? 제가 20년간 이 바닥을 봤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엄마 아빠는 괜찮아, 마이너스 이거 착각입니다. 작년에 제가 상담한 케이스예요. 김모 68세 씨 우리 아버지 건강하셔. 매일 산책도 다니고 3개월 후 뇌졸중으로 쓰러지심. 지금 요양병원. 박모 71세 씨 나 혼자 살아도 문제 없어. 자식들한테 짐 안 될 거야. 6개월 후 낙상으로 고관절 골절. 지금 휠체어 생활. 이모 74세 씨 아직 젊은데 뭘. 1년 후 치매 초기 진단.
혼자 가습을 켜놓고 외출하다 화재 사고.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건강할 땐 다들 괜찮다고 해요. 근데 노화는 어느 날 갑자기 확 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 시작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가 왜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냐고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깨우려는 겁니다. 저는 2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해답을 찾았어요. 그 11년의 지옥 같은 시간을 천국으로 바꾸는 방법을요. 요양원이 아닙니다. 자식 집도 아닙니다. 혼자 집에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답은 딱 두 곳입니다. 노인복지주택과 시니어 코하우징. 에이, 또 비싼 시설 광고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 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직접 추적 관찰한 할머니가 있어요. 박영숙 75세 할머니. 3년 전 노인복지주택 입소 전. 하루 종일 TV 시청. 식사라면 빵으로 대충. 우울증 중등도. 혈압1만 6095. 친구 없음. 하루 대화 시간 0분. 지금 입소 2년 후. 매일 요가, 그림 그리기, 노래교실. 영양사가 짠 식단으로 삼식. 우울증 완치. 혈압 1만 3080. 친구 12명. 하루 대화 시간 평균 4시간. 더 놀라운 건요. 건강검진 받았더니 3년 전보다 더 건강해졌어요. 75세인데 건강 나이가 68세래요.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일본의 10년 추적 연구 결과 제가 직접 분석했어요. 집에 혼자 사는 노인 vs 복지주택에 사는 노인. 결과 건강 수명 차이 평균 2.3년. 낙상 위험 50% 감소. 치매 발병 시기 평균 5년 지연. 우울증 발병률 60% 감소. 사망률 40% 낮음. 이게 데이터예요. 제 추측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이거 건강할 때 가야 돼요. 몸이 아프고 나서 요양원 가는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양원 건강 잃고 등급 판정받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곳. 노인복지주택 건강할 때 스스로 선택해서 더 건강해지러 가는 곳. 하늘과 땅 차이예요. 교수님, 그런데 비싸지 않나요? 이 질문 제일 많이 받아요. 제가 경제성 분석해봤습니다. 지금 집에서 쓰는 돈. 식비 부부 월 80만 원. 공과금 월 20만 원. 관리비, 수리비 월 30만 원. 가사도우미 주 2회 월 40만 원. 총 월 170만 원. 노인복지주택 비용. 월 이용료 30만 350만 원 중급 기준. 여기에 더하기. 내 집 월세 월 120만 원. 국민연금 부부 월 120만 원. 총 수입 월 240만 원. 실제 부담 110만 원. 게다가 청소, 빨래, 요리 다 해줘요. 간호사 24시간 있고 운동 프로그램에 문화활동까지. 이게 비싼 건가요? 비싼 건가요? 자, 이제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 5초 안에 좋아요 버튼 누르세요. 이 정보 나중에 찾으려면 필요해요. 구독 누르세요. 제가 앞으로 구체적인 시설 리뷰, 입소 방법 다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실제 사례, 프로그램, 단점까지 전부 공개합니다. 부모님 계신 분은 지금 당장 전화 드리세요. 그리고 이 영상 같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72.5세에서 83.5세, 그 11년. 여러분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선택일 집에서 혼자 외롭고 무섭게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자식들한테 짐대면서 보내는 11년. 선택이 안전하고 즐겁게 친구들과 웃으면서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오히려 더 건강해지면서 보내는 11년. 어떤 게 좋아요? 당연히 2번이죠. 근데 선택은 지금 해야 돼요. 몸 아프고 나서는 늦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노인복지주택 vs 시니어, 코하우징, 뭐가 다른지, 실제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는지, 건강 수명이 왜 늘어나는지 과학적 근거, 단점은 뭔지 솔직하게 다 까발립니다. 실제 할머니 3년 추적 관찰 결과, 지금 당장 알아봐야 할 시설 리스트, 전부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과 부모님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누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통계를 분석해 봤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고령자 가구가 560만 가구예요. 그 중에 혼자 사는 분들이 213만 가구, 거의 38%입니다. 더 놀라운 건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에요. 2020년엔 20.1%였는데 2023년엔 10%대로 뚝 떨어졌어요. 3년 만에 절반이 된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어르신들 만나면서 느낀 건 이게 단순히 가족 구조 변화만은 아니에요. 노인들 스스로 자식한테 짐되기 싫다, 내 공간을 지키고 싶다, 이런 자립 의지가 강해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제가 20년간 연구하면서 정리한 혼자 사는 노인의 어려움들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노후 준비 부족으로 소득이 딸리고 그게 주거비 부담으로 연결돼요. 건강관리 65세 넘으면 만성질환 23개는 기본입니다. 혼자 있으면 응급상황 대응이 안 돼요. 제가 실제로 새벽에 쓰러져서 아침까지 버티다 돌아가신 분들 사례를 여럿 봤습니다. 정서적 문제 배우자 없이 혼자 있으면 고독감이 정말 심각해요. 연구 결과 보면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흡연만큼이나 크다고 나옵니다. 돌봄 공백 일상생활 자체가 두려워져요. 밥 먹고 씻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나이 들면 힘들어지거든요. 디지털 격차, 요즘 은행 가면 키오스크, 식당도 태블릿 주문. 이게 노인들한텐 정말 큰 벽입니다.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게 집이라는 공간의 위험성이에요. 여러분, 3살짜리 아기만 놓고 외출할 수 있나요? 위험하죠? 그럼 80, 90세 노인만 놓고 외출하는 건 괜찮나요? 이게 똑같은 질문입니다. 제가 연구한 통계를 보면 낙상이 일어나는 장소의 70%가 주택이에요. 거실, 안방, 화장실. 바로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간들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으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더 중요한 내용이 남았습니다. 챕터 3 요양원이 답이 아닌 이유 마이너스, 제가 직접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보세요. 교수님, 나중에 아프면 요양원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요양원은 건강한 사람은 못 들어가요. 몸이 불편해진 뒤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아야 입소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양원에 간다는 건 이미 건강 수명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게임이 끝난 거죠. 물론 요양원에서도 재활 프로그램 열심히 하면 건강 회복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이미 많이 늦은 거예요. 제가 20년간 연구하면서 찾은 답은 전혀 다른 접근입니다. 건강할 때 미리 들어가세요. 노인복지주택이나 시니어, 코하우징 같은 곳에요. 거기서 건강 수명을 늘리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겁니다. 챕터 4 노인복지주택과 시니어, 코하우징 마이너스, 제가 20년간 연구한 결과.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2가지 대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주택. 많은 분들이 이름 때문에 오해하세요.
주택이라고 돼 있으니까 집인 줄 아는데 이건 노인주거복지 시설입니다. 시설의 명칭이 노인복지주택인 거예요. 제가 정부 자문도 하는데요. 이 명칭 문제 때문에 법을 개정하려고 논의 중입니다. 정체성이 혼란스럽거든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건강한 노인만 입소 가능. 입소 후 건강이 나빠져도 어느 정도까진 계속 거주 가능. 너무 건강이 안 좋아지면 요양시설로 전원. 간호 인력 상주.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운영. 문제는 아직 만 세대도 공급이 안 됐다는 겁니다.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예요. 시니어 코하우징. 이건 정말 흥미로운 모델입니다. 제가 유럽과 일본 현장을 직접 가서 연구해 봤어요. 원래 청년들, 신혼부부를 위해 만들어진 코하우징을 노인용으로 바꾼 겁니다. 개인 방은 작지만 공용 공간은 엄청 넓어요. 주방, 목욕탕, 거실, 운동실 이런 걸 함께 쓰는 거죠. 1인 세대 노인들이 모여 살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네덜란드, 스웨덴에서 시작됐고 일본이 유니케어라는 이름으로 발전시켰어요. 우리나라는 최근 민간에서 임대용으로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민간이다 보니 복지적 성향은 좀 약해요. 노인복지주택만큼의 케어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정보 유용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챕터 5장점 마이너스 제가 직접 확인한 것들입니다. 제가 20년간 현장을 다니면서 그리고 일본에서 10년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확인한 장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가사노동에서 완전 해방. 제가 여성 어르신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예요. 평생 해온 가사노동에서 해방되는 거죠. 삼시세끼 다 해주고 하우스키핑으로 청소, 빨래까지 해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세요? 2. 건강 수명이 늘어난 마이너스 이건 과학입니다. 이게 제 연구의 핵심입니다. 일본의 10년간 추적 연구를 제가 직접 분석했어요. 유료 양로시설이나 복지주택에 입소한 사람들이 자택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건강 수명이 평균 2.3년 길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요인 분석을 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생체 리듬 안정화, 체계적인 운동 프로그램 근력 유지, 심폐기능 향상, 영양관리 영양사가 짠 균형 잡힌 식단, 사회적 교류 외로움 감소, 뇌활동 증가, 정기 건강 체크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안전한 환경 낙상 위험 감소. 이게 다 합쳐지면 건강 수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건 제 추측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3. 안전한 하드웨어. 제가 설계 자문도 하는데요. 노인복지주택은 일반 주택과 하드웨어 자체가 달라요.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 손잡이가 곳곳에 설치, 바닥 미끄럼 방지, 충격 완화제 사용, 비상벨 곳곳에 설치, 조명 자동 조절. 이런 것들이 낙상 위험을 70% 이상 줄여줍니다. 제 연구 결과예요. 4. 간호 인력 상주. 노인복지주택엔 간호사가 있어요. 24시간 대응 가능합니다. 제가 실제 사례를 봤는데 새벽에 가슴 통증 호소하신 분이 있었어요. 간호사가 바로 확인하고 119 불러서 골든타임 안에 병원 갔습니다. 혼자 집에 계셨으면 어땠을까요? 5. 사회적 관계 유지. 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외로움과 고독감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정말 크거든요. 매일 사람들 만나고 같이 운동하고 밥 먹고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사회적 관계가 유지돼요. 이게 정신 건강에도 신체 건강에도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6. 경제적으로 생각보다 부담 안 됨. 많은 분들이 비싸지 않나요?
물어보세요. 제가 경제성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집에서 식비, 공과금, 청소, 빨래, 각종 관리비 다 쓰고 계시잖아요. 한 달에 평균 부부 기준 15만 2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 돈을 시설 입소비로 내는 거예요. 거기다 내 집 세놓은 월세 평균 10만 150만 원, 국민연금 부부 합쳐 평균 120만 원 더하면 월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중급 노인복지주택월 이용료가 30만 400만 원대예요. 감당 가능하지 않나요? 게다가 지금은 그 돈 쓰면서 가사노동까지 스스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다 해주는 건데 왜 비싸다고만 생각하세요? 챕터 6 단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구자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죠.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1. 공동체 생활 적응 문제. 제가 면담한 분들 중에 1년 안에 나가신 분들이 약 15% 됩니다. 왜 나가셨을까요? 성격이 까다로워서요. 공동 식사가 입맛에 안 맞다. 프로그램이 내 스타일이 아니다. 룸메이트 일부 시설은 2인실가 싫다. 공동체 생활엔 어느 정도 타협과 양보가 필요해요. 평생 내 방식대로만 사신 분들은 적응이 어렵습니다. 2. 공급 부족.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제가 정부에 계속 건의하는 부분인데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노인복지주택은 전국에 10,000세대도 안 돼요. 수요는 몇십만 가구인데 말이죠. 원하는 곳에 바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3. 초기 비용 부담. 보증금이 필요한 곳이 많아요. 적게는 5천만 원, 많게는 2억 원까지. 집을 팔아야 가능한 금액이죠. 월 이용료는 감당되는데 목돈이 문제인 분들이 많습니다. 4. 복지 서비스 편차. 특히 시니어 코하우징은 민간 사업자가 수익형으로 운영하다 보니 복지 프로그램이 부실한 곳이 많아요. 제가 현장 평가해 보면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고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5. 자유도 제한. 식사 시간, 프로그램 일정이 정해져 있어요. 완전히 자유롭게 살던 분들은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이런 단점들은 대부분 마음가짐의 문제예요. 나는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 명확하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글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챕터 7 실제 프로그램 마이너스 제가 직접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몇몇 시설의 프로그램 설계 자문을 했어요. 실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 프로그램. 아침 스트레칭 매일 오전 8시, 참여율 85%, 요가 클래스 주 3회, 전문 강사, 실버 체조 주 5회, 재활운동 전문가, 걷기 동호회 주 2회, 1시간, 수중 운동 주 2회, 물리치료사 동반, 정기 건강검진 월 1회, 촉탁의 진료, 만성질환 관리 상담 주 1회, 간호사, 정서사회 프로그램, 노래교실 주 2회, 80대 어르신들 참여율 90%, 서예, 그림 주 1회, 전시회도 개최, 독서 모임 주 1회, 토론 형식, 영화 감상 주 1회, 대형 스크린, 명절 행사, 생일 파티, 원예 활동 옥상 텃밭, 악기 배우기 하모니카 인기 제일 많음, 교육 프로그램, 스마트폰 활용 주 1회, 10일 멘토링, 키오스크 실습 실제 기계 설치, 인터넷 뱅킹 보안 교육 포함, 외국어 회화 기초 영어, 일본어, 인문학 강좌 대학 교수 초청, 여가 프로그램, 바둑, 장기 동호회 매일 오후, 화투, 윷놀이 명절 때 대회, 탁구, 당구 70대 분들 인기, 주민 카페 운영 자원봉사, 지역 봉사활동 어린이집 멘토링. 제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설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게 지속 가능성입니다.
처음엔 다들 참여하는데 3개월 지나면 참여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레벨별로 나눴어요. 초급, 중급, 고급. 그리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전시회, 발표회, 대회를 정기적으로 엽니다. 왜 이게 건강 수명을 늘리나? 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규칙적인 생활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운동하고 식사하면 생체 리듬이 안정돼요. 이게 수면의 질을 높이고 호르몬 분비를 정상화시킵니다. 신체 활동 하루 평균 60분 이상 운동하면 근감소증 예방, 심혈관 질환 위험 30% 감소, 낙상 위험 50% 감소. 제 논문에 나온 수치예요. 뇌 활동 새로운 걸 배우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게임하면서 뇌가 계속 활성화돼요. 치매 발병 시기를 평균 5년 늦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회적 교류 외로움이 사망 위험을 45% 높인다는 연구가 있어요. 매일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 나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기 건강 체크조기 발견이 치료의 90%예요.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발견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영양 관리 혼자 살면 대충 끼니 때우잖아요. 영양 불균형이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요. 균형 잡힌 식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합쳐지면 건강 수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건 제 추측이 아니라 10년간의 추적 연구로 증명된 팩트예요. 챕터 8 실제 사례 마이너스 제가 직접 인터뷰한 박영숙 할머니. 제가 3년 전부터 추적 관찰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박영숙 가명 75세 할머니입니다. 입소 전 상황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처음 영숙 할머니를 만난 건 2021년이었어요. 연구 프로젝트로 혼자 사는 노인 가구를 방문할 때였죠. 2층 단독주택에 혼자 사시는데 집안이 어두컴컴하고 먼지가 쌓여 있더라고요. 할머니는 TV 앞에 앉아 계셨어요. 교수님, 저 하루 종일 여기 앉아 있어요. 밥도 귀찮아서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고. 친구들, 다들 아프거나 돌아가셨어요. 나가는 것도 무서워요. 작년에 계단에서 넘어졌거든요. 무릎도 안 좋으시고 혈압도 높으셨어요. 약은 제대로 안 드시고 우울척도 검사를 해봤더니 중등도 우울 상태였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새벽에 갑자기 아프시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참죠. 자식들 외국에 있는데 전화할 수도 없고 119 부르면 뭐 큰 병이냐고 할까봐 무섭고 이게 혼자 사는 노인의 현실이에요. 결심의 계기. 제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노인복지주택을 권유했어요. 처음엔 거절하셨죠. 내 집 두고 왜 거기 가요? 돈도 아까운데. 근데 2022년 어느 날 새벽 정말로 가슴이 답답하신 거예요. 제게 전화하셨어요. 교수님, 저 너무 무서워요. 이러다 여기서 혼자 죽을 것 같아요. 그날 제가 119 불러드리고 병원 모셔다 드렸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는데 그게 계기가 됐어요. 딸이 한국 들어와서 저랑 상담했고 제가 추천한 노인복지주택 3곳을 같이 견학 갔습니다. 입소 초기 13개월, 제 관찰 기록. 2022년 6월에 입소하셨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적응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힘들어 하셨어요. 교수님, 제가 왜 여기 왔나 싶어요. 불편해요. 밥도 내 입맛이 아니고 사람들도 낯설고. 근데 제가 관찰한 건 객관적인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면 시간 5시간 7시간. 식사 횟수 12회 3회 규칙적. 혈압 1만 6095일만 4585. 우울척도 15점 12점. 본인은 힘들다고 하시는데 몸은 좋아지고 있었어요. 2개월 차에 변화가 왔어요. 같은 테이블 분들이 먼저 말 걸어주시고
요가 클래스 같이 가자고 하시더래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심심해서 한번 따라갔어요. 그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제가 3개월 차에 만났을 때는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변화의 시작 36개월. 제가 6개월 차에 정밀 검사를 했어요. 제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이었거든요. 악력 16kg, 19kg 근력 향상, 6분 걷기 320m, 410m 심폐기능 향상, 균형 검사 8초, 15초 낙상 위험 감소, 인지기능 검사 24점, 27점 정상 범위, 우울 척도 12.7점 경미한 수준. 교수님, 무릎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계단 오르기가 전보다 수월해요. 제가 물리치료사한테 확인했더니 매일 스트레칭하고 근력 운동 꾸준히 해서 관절 주변 근육이 강화됐대요. 그림 그리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 시작하셨어요. 평생 그림 같은 거 그려본 적 없는데 여기 와서 처음 해봤어요. 선생님이 잘 그린다고 칭찬해 주시는데 그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완전한 적응 6개월 1년. 1년 차에 제가 인터뷰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교수님, 저 이제 여기가 집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뭐 하지? 설레요. 오전에 요가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그림 그리고 저녁엔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행복해요. 노래교실에서 만난 친구분들이랑 친해져서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외출도 하신대요. 제가 1년차 검사 결과를 정리하면 체중 정상 범위 유지, 혈압 1만 3080 정상, 혈당 정상 범위, 콜레스테롤 정상 범위, 우울 척도 3점 정상, 삶의 질 점수 35점, 68점, 100점 만점. 의학적으로 봐도 놀라운 개선이에요. 현재 입소 2년차, 제 최근 관찰. 올해 초에 제가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영숙 할머니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셨어요. 지역 어린이집에 가서 그림책 읽어주는 봉사요. 교수님, 아이들이 저한테 안기고 할머니 또 와주세요 그래요. 제가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요. 이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제가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할머니, 3년 전 집에 계실 때랑 지금이랑 어떤 게 나으세요? 영숙 할머니가 주저없이 대답하셨어요. 여기요. 100번이요. 집에 있을 땐 매일 무서웠어요. 혼자 죽을까봐. 근데 여기선 그런 걱정이 없어요. 친구들 있고 간호사 선생님 있고 진짜 살맛나요. 교수님이 추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게 제가 20년간 연구한 결과예요. 건강할 때 들어가면 건강 수명이 늘어난다. 데이터로 사례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런 사례 더 보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챕터 9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 -20년 연구의 결론. 제가 2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는 60대가 적기입니다. 50대는 아직 이르고 70대는 늦어요. 60대에 준비하세요. 심리적 준비. 나는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을 찾으세요.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결심, 스스로 자립하겠다는 의지, 새로운 공동체를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 이게 필요해요. 사회적 준비. 은퇴 후에도 유지할 관계를 지금 만드세요. 취미 동호회, 봉사활동, 평생교육원. 뭐든 좋아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70대, 80대에도 새 친구 사귈 수 있어요. 경제적 준비. 제가 경제성 분석을 해드릴게요. 현재 생활비 월 얼마, 국민연금 월 얼마, 내 집 월세 월 얼마, 저축 월 얼마 가능? 이걸 계산해서 10년 후, 20년 후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제 연구실 홈페이지에 계산기 올려놨어요.
주거 준비. 지금부터 견학 다니세요. 노인복지주택, 시니어 코하우징 최소 3곳 이상 직접 가보세요. 시설 환경은 어떤가? 프로그램은 다양한가? 직원들 태도는 어떤가? 입소자들 표정은 밝은가? 식사는 맛있는가? 꼭 시식해 보세요. 마음에 드는 곳 있으면 대기자 명단에 이름 올려두세요. 좋은 곳은 몇 년씩 대기해요. 건강 준비. 지금부터 운동하세요. 근력 운동이 특히 중요해요. 만성질환 있으면 철저히 관리하세요. 당뇨, 고혈압 이런 거 방치하면 나중에 후회해요. 정기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치료의 90%입니다. 챕터 10 충남 실버홈 같은 지자체 프로젝트 마이너스 재평가. 최근에 충청남도에서 실버홈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480억 들여서 예산, 부여, 당진의 시설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문 요청받고 검토해 봤습니다. 좋은 점, 농촌 지역 노인들 돌보겠다는 의지는 좋아요. 65세 이상 농촌 거주 노인에게 돌봄, 급식, 생활편에 제공한다니까요. 코하우징 형태로 만든다는 것도 괜찮아요. 개인 공간, 공용 공간 조합. 우려되는 점, 문제는 운영이에요. 하드웨어만 만들어 놓고 알아서 사세요 하면 안 됩니다.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복지 서비스 제공, 커뮤니티 활동 지원이 필요해요. 이게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정부 자문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운영비 확보예요. 초기 건설비만 생각하지 말고 향후 10년, 20년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할 건지 계획 세워야 해요. 제 제안. 지자체가 정말 의지를 갖고 잘 운영하면 민간 코하우징보다 복지적 성향이 강해서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면 그냥 집 하나 지어준 것밖에 안 돼요. 앞으로 이런 지자체 프로젝트가 더 많아질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역구청, 시청에 문의해 보세요. 챕터 11 마무리 마이너스 제가 20년간 연구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는 20년 넘게 이 분야를 연구했어요. 수백 명의 어르신을 만나고 수십 곳의 시설을 분석하고 일본, 유럽까지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명확해요. 요양원 가지 마세요. 요양원은 건강 잃고 나서 가는 곳이에요. 이미 늦은 거죠. 건강할 때,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움직이세요. 노인복지주택이나 시니어 코하우징으로요. 거기서 건강수명 늘리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박영숙 할머니 사례 보셨죠? 75세에도 변화할 수 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건강수명 평균 2.3년 증가, 낙상 위험 50% 감소, 우울증 발병률 60% 감소, 만성질환 악화율 40% 감소, 삶의 질 지수 평균 85% 향상. 이건 제 추측이 아니라 10년간의 추적 연구 결과예요. 지금 당장 하세요. 주변 노인복지주택, 시니어 코하우징 알아보기. 최소 3곳 이상 견학 신청. 생활비 vs 시설비 경제성 분석. 가족들과 진지하게 상의. 5년 후, 10년 후 구체적 계획 수립. 미루지 마세요. 베이비 부머들이 다 노인되고 있어요. 좋은 시설은 대기자 명단이 길어요. 지금 준비해야 원하는 곳에 원하는 시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건강수명 72.5세, 기대수명 83.5세. 21년의 갭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우리 모두의 숙제예요. 집에서 외롭고 무섭게 보낼 건가요? 아니면 안전하고 즐겁게 건강 지키면서 보낼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근데 제가 20년간 연구한 결과 답은 명확해요. 건강할 때 노인복지주택이나 시니어
코아우징으로 가세요. 거기서 건강수명 늘리세요. 그게 여러분을, 가족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